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부동산 이슈에서는요,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서울시장은 상승폭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시장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방시장. 지방시장, 서울시장 맨날 서울 경기 얘기만 맨날 했는데요. 지방시장은 과연 6.27 대책 이후에 과연 어떤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 궁금하죠. 자,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지방으로 가서 투자를 또 해보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기사에서는 낙폭이 커지는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평균 집값이 이달에 마이너스 0.03 그리고 14일 날 마이너스 0.02, 21일 날 0.03% 하락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대구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가 가장 심각하다. 대구가 집값 낙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지방 평균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09 이렇게 이 폭이 틀리죠. 0.02, 0.03 하락하는 것보다 지방 평균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대구의 문제뿐이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요. 강원 이런 지역에서도 대구와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런 지방의 이 광역시들도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구는요, 최근 몇 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어지는 시점이 바로 2026년 내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구시장 큰일 났네가 아니고, 대구가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 공급 물량 대비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훨씬 적은 게 내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은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후로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번 대출 규제가 오히려 이 집값을 극단적으로 양분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6.27 대책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6.27 대책 이전에도 이 집값의 양극화는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6.27 대책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6.27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6.27 대책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국민들이요, 무조건 집 한 채만 가져요. 이거거든요. 집 한 채만 가져. 더 이상 집 갖지 마세요. 집 한 채만 가지세요. 이게 6.27 대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가 우리들한테 시장에 주는 강한 시그널이죠. 자, 다주택자들은요,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보셨죠?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팔죠. 집을 파는데 어디부터 팝니까? 지방 거부터 팔기 시작하죠. 지방 거부터 팔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경기권 이런 물건을 팔고요.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건 어딜 가지고 있어요? 서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곳만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판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집 가지고 있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다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집들을 샀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것도 누가 사줘서 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지방에는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지방은 물건이 쌓이고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을 갈 거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집 한 채를 가지면 디트로이트 주에 가면 29채를 살 수 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23채를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정책은요,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하나의 이 주택시장도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전부 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장을 항상 뒤에 처져 있는 후진국들이 그대로 베껴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그런 나라들이 이 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갈 거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벌어졌나요? 20몇 채 살 수 있나요? 서울에, 강남에 중간 가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청주나 지방 청주나 이런 데 가서 몇 채 삽니까? 20채 살 수 있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20채를 사요? 10채도 못 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 집값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더 미국같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지금 이게 6.27 대책이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수요가 많아야지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어떻게 늘려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정부의 균형 발전 해법 제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왜 대도시만 사람들이 몰리고 지방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냐, 소멸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막상 이 지역균형 발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균형을 발전시키겠다, 해법을 제시하고 하지만 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는 물론 없지는 않겠죠. 분명히 있겠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그런데 과연 균형발전 해법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교통망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양질의 일자리, 교통망,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언제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게 참 의문이고요. 당장 시장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지역 간의 양극화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 양질의 일자리, 교통, 학교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가령 세종시가 지금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만들고 지금 있죠. 그래서 이 행정수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울에 있는, 그렇죠? 뭐 대학교들, 좋은 대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서강대. 이게 다 지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세종시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현대 본사 다 옮기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도 좋은 거 옮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되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만드는, 꼭 지방의 어떤 지역이 서울과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들이,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 이게 지금 세컨드 홈 등 이 다양한 종합 대책을 발표해서 지방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지금 합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 도입된 게 이게 세컨드 홈이라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여기는요,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그래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도예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이런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비수도권 84곳,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에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해 주는데 그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 아마도 혜택을 줄 테니 자, 어디 딴 데 살든 상관없이 여기 와서 집 한 채씩 사세요.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 뭐 서울을 비롯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뭐 하여간 이런 다른 대도시들,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저기는 인구가 줄어드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니까 투자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서 발표한 데 있죠. 이는 정부가 찝어준 거예요. 지금 뭘 찝어줬어요? 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지역이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찝어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반대로 우리가 규제가 있는 곳들 있죠. 규제가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묶여있죠. 그럼 이 지역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여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규제로 묶어놨네. 그러면은 규제 풀면 또 오르겠네. 앞으로 여기는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규제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부가 여기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고 찍어주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는 또. 그래서 의도는 좋으나 이 대책이 지방 살리기에 도움이 저는 별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방 부동산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도 될까? 지방 부동산에. 근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제가 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 중에서 교통망이나 산업단지,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할 곳, 공공기관이 들어올 곳, 이런 곳들이죠.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 마트,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저는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가장 경시하는 게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즉,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은 곳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급이 작은데 수요가 많은 곳은요,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수요 공급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부동산도. 그래서 이런 그 교통망이나 산업단지, 혁신도시, 공공기업들이 들어오는 곳들, 이런 것들은요, 임차 수요는 늘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디 그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임차 수요는 늘 존재하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걸 소위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차,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요는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지방 부동산에 서울 부동산 뭐 경기권 투자하듯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지방부동산은 6.27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지방시장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뭐 지방시장이 갑자기 꼬꾸라진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투자는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은 어디 들어가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필수예요. 어디가 살아도 상관없지만 내가 편한 곳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요,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전략,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